저희들이 보자 예국어 학원을 한 지는 한 20년 됩니다. 이 동네에서 예국어 학원은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우리가 20년 동안 예국어 학원을 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늘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애들이 문법도 잘하고 또 듣기나 또 리딩, 원서 리딩도 다 잘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야, 이건 말하는 문제 때문에 예국어 학원을 하면서 말을 못 가르치니까 그 20년 동안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야, 우리 하면 애들한테 말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머님이나 저희들이나 10년 동안 배워도 말 때문에 너무나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다 시민 이상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우연히 상인 학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6학년이 이 동시통역 훈련 학습법으로 3개월 배웠다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음성언어 완전히 원어민 발음으로.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방법이 있나? 이걸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예국어 학원에 원장이라는 소리도 안 해보고 우리 여기 원장님 다 해결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이다. 이건 그래 이거 즉각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말하기 문제가 해결되겠다. 우리가 사실 10년 동안이나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교육 사교육에서 다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어머님도 외국 나가도 겁이 납니다. 제대로 외국 나가기도. 말만 되면은 마음대로 세상을 다닐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니까 불안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기러기 압박 문제도 아니 애들이 한국에서 말만 되면 왜 외국에 나갑니까? 영어 배우러. 말이 안 되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서울대 교수 자녀들 부인과 아들이 나가고 중년 이 서울대 교수는 나이가 많은데 지병이 있으니까 지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게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 5년 전의 얘기인데 대학 교수도 이렇게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리니까 저도 늘 이 문제가 한국에서만 이거 말하기만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데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나 이번에 보고 충격을 받고 이건 진짜 도입해야 되겠다. 이게 동시통역 학습법.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이게 말하기가 되겠다. 말하게 되면 영어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거꾸로 지금 리딩만 자꾸 학원에서 못하니까 리딩만 자꾸 시키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재밌습니다. 중2, 중3 되면 하기 싫어져요. 그만 영어가 짜증나고. 물론 잘하는 몇몇은 잘하겠죠. 머리가 좋고 미리 또 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말하기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진짜 왜 대박이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연결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철도망이 연결되면 경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공식통역, 이 학습법, 이거 대단합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성적 향상의 대박, 스피킹 향상의 대박입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스피킹도 사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수학 문제 풀듯이 어머님들 스피킹을 되게 간단히 생각할 같은데 이거 통역사들 아시죠? 전문 통역사들 대단한 훈련을 합니다. 한 문장 까고 하루 종일 그걸 탁 떼어놓고 하루 종일 연습합니다. 필요한 거 훈련합니다. 옛날에 사실 이게 스피킹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금메달 리스트에 있는 그 이상화 선수라든지 빅토리안 러시아 이번에 러시아 기록했는데 금메달 선수 4년 동안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난을 훈련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 동시통역 훈련법으로 하면은 이 훈련은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 재밌는 훈련입니다. 즐거운 훈련입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교과서를 다 위어버립니다. 이걸. 그러니까 교과서를 위어버리니까 재미가 있겠죠. 사실 그 몇 달 전에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보면은 토익 만점 받은 중일 학생 나옵니다. 그러고 그 반기민 유엔 사무총장 학창시절에 다 교과서를 다 외웠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살면서는. 그렇지만 얘들은 영어가 재밌으니까 잘 외우는데 보통 애들은 지겨워서 못 외웁니다. 거의. 그러니까 동시통역 훈련법, 이 훈련하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외워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보통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100번씩 반복해가지고 암기해 버립니다. 암기해 버리면은 조금씩 귀가 뚫리고 말이 됩니다. 말이 되면은 영어가 재밌습니다. 애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아, 암기가 되는구나. 신이 나는구나. 그러면 3, 4, 5, 6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외워버려요. 그냥 다 외워버리면은 애들이 또 뭘 배우겠습니까? 아, 이 영어 별거 아니야? 암기술을 배웁니다. 암기술을, 기억수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니까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가 터득하게 됩니다. 지가 터득하면 공부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국어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수학까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통역 훈련법 대단합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이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띄워야 몸입니다. 이게 동시통역 훈련법을 채워야 됩니다. 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신 걸 내가 그래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래층에 수학 원장님이시고 또 항상 저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우리 남편이에요. 여기 CG에서는 꽤 유명한 수학 원장님이시고요. 최고의 지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 스토리텔러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 우리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리딩을 좋아하고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스토리텔러로서 엄청나게 그 많은 스토리들을 외워서 공연들을 하러 다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영어 말하기들을 배웠는데 저는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00번, 500번 정말 산에 가서 훌라후프를 돌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매일 석 달씩 스토리 하나 한 5페이지쯤 되는 거를 아주 좋은 스토리들을 제가 완전히 외워서 남들 앞에서 공연을 그것도 또 수십 번씩 하고 다니면은 그게 저한테 완전 체화가 돼서 그 문장을 말할 때 쓰고 장문할 때 쓰고 문법도 저절로 다 정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걸 강요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건 오직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들한테도 내가 용학도서라도 가고 남부에도 가서 강의해도 어머니들도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20명 오면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방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목을 못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열광하시는 이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제 결국은 공학도들이 개발해 놓은 기계를 이용한 오토커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시켜보니까 그거는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소수의 매니아가 아닌 보통 아이들이 그냥 여기 프로그램대로 따라서 연습하고 선생님하고 계속 주고받고 체크하고 이 과정에서 70번, 100번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게 해서 완전히 외워버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데 대표님 모시고 그것을 배경이라든가 그것을 진짜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우 대표님은 ECN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강남에서 서울대 연고대 영어 애들
과거 외국까지 해서 많이 보내셨고 또 외국의 유학들은 학생들 유학도 많이 데리고 가서 시키시고 지금도 전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영어 공부의 기본 영어 말하기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훈련을 해야 그 이론적 배경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대표님 너무 협소한데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상당수 학부형들이 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오신 줄 아는데 충분히 오늘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의자 아니 이때요. 자, 안녕하십니까. ECN 영어 대표 제입수빈입니다. 영어 한국 이름은 말씀드립니다. 김용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우리 ECN 영어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머님들 요거 봉투 가지고 계시죠? 요거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빼보셔서 요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있으시죠? 네. 맨 위에 보시면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글자를 여기 어머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초등 5학년 때.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학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자, 몇 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받는다 그랬죠? 5학년 때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읽어주시겠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초등 1, 2학년 학생만 오고. 예.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자, 어머님들 혹시 여러분 어머님들의 귀한 자녀가 소위 인서울이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면 나는 보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렇죠? 그럼 오늘은 저하고 속된 말로 해서 돌직구로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서 10여 년 이상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연고대 실제로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외고 이럴 때도 많이 보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연고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보통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국영수, 고3을 다 끝내면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 생각하세요. 중3 때 영어 90점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에서 몇 점 나는지 아시죠? 중3 때 영어 90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지금도 고등학생들을 지도를 해요. 현장 난 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3 때 90점 맞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딱 가면은 60점 나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미 늦어버립니다. 보세요. 자, 왜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 고3을 끝내야 되는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9과목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상중하가 형성돼서 6학년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만 좋으면 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위권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과목이 13과목으로 늘어나죠. 이제는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 반, 노력 반이 됩니다. 그렇죠?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죠? 중학교를 기준해서 공부량이 250%가 많아집니다. 난이도를 따진다면 300%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결석하면요. 중학교 때는 하루 결석이면 하루로 끝나지만 고등학교 때 하루를 결석하면 중학교 기준으로 3일치 수업을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머리 필요 없다. 노력해야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강남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유명한 데가 특목고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한강 이북에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있어요. 은행사거리에서 우리 ECN이 1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 학부형님들이 40%가 의사예요. 왜냐? 한강 이북에다가 병원을 세워놨는데 자녀 때문에 강남 가기는 좀 귀찮고 그런 그 학부형님들이 몰려 사는 데가 은행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지도해보고 왜냐 거기 학부형님 중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해요. 여기 학부형님들이 40%가 의사다. 근데 아버님이 의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고3을 끝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은 대를 물린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를 끝내면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구종을 1등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를 마스터하는데 최근에는 영어가 조금 쉬워졌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별거 아니고 수학에 치중해야 되겠다. 이런 또 추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압구정동 구정중학교에서 김동화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거민정 교과서 하나였죠. 그러다 5종, 8종, 13종이 좀 됐는데요. 그 학생이 처음에 그랬어요. 야, 네가 지금 반에서 그 당시 그 전교 출신 7등이죠. 압구정동에서는 7등이지만 한강 이북에 가면 걔 1등입니다. 실제로 차이가 나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면요. 굿모닝 하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한강 이북에서는 아침에 하는 인사말 하면 동그라미 쳐줘요. 근데 강남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굿모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인사말이냐. 이렇게 꽈서 내요. 애들이 다 잘하니까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학교에서는 점수 믿지 말아라.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을 받고 그다음부터 제 말을 100% 믿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압구정동 구정중학교 전교 10등 안에 든 애를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가 수학을 잘했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전교 1등 안에 뭘 풀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막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더니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말이 맞네?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말을 100% 맹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압구정동 구정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 됐습니다. 비결은 뭔지 아세요? 알고 나면 콜럼버스 달가 세우기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너 암미 과목한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3주면 돼요. 좋았어. 그럼 시험 발표 나오기 3주 이전에 영어 수업을 끝내.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였기 때문에 교과서 전국적으로 하나뿐이 없잖아요. 아이들 9등급을 제가 나눴어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나누느냐? 제가 중학교는 사실 점수 내기 쉽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어렵죠. 저 한국말로 제가 불러주면 그 교과서를 100제다 받았습니다. 받아 쓰는데 맞아요. 다 맞는데 컴마가 빠진다든가 구의 위치가 바뀌면 3등급. 근데 컴마 하나 피어리드까지 빠지면 100% 깡그리 도배해버리면 2등급. 거기다 플러스해서 깡그리 도배한 상태에서 자기가 선생이 돼서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1등급이에요.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거를 3주 전에 끝을 낸 거예요. 옛날엔 동화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미 과목을 2번 볼 걸 3탄, 4탄 하게 되죠. 평균 100점. 압구정동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머님 자녀들 아까 그랬죠? 서울연고대를 보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면 보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건 올바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는 맥을 오늘 제대로 알고 정말 캐치해서 그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늘은 정말로 뜻이 있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그거를 확실히 오늘 어머니께서 알고 가시고 이따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뜻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대로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를 끝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5학년 때 영어를 끝내세요. 수능 만점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전에 국어하고 수학을 끝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겠죠? 네.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주제는 뭔가 하면 한번 좀 돌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요.
자,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배고프다.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율이 800대 1 할 때, 그때 좀 미국인 선생님만 썼었어요. 그 당시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사고방식을 넓게 못 가져서, 최근에는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여러 나라 선생님 쓰는데, 그 당시 난 미국인 선생님 아니면 안 쓰겠다. 그래서 800대 1 할 때 미국인 선생님 모셔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인 선생님 모셔오려면 왕복 항공기 값 줘야 되죠. 아파트 주거비 줘야 되죠. 1년 되면 또 보너스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머니들 와 하고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나는 1년 계약했는데 이 친구가 봉급 나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자들 그냥 무료로 이렇게 대면을 시켰어요. 근데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권정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고려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들어갔습니다. 전공돼서 보통 고등학교 애들이 평균이 4,000입니다. 고3 애들이. 상위권이 8,000단어예요. 저는 8,000단어를 꼭 시켜줬거든요. 그거 시킨 애 중에서 단 한 명도 실패한 애가 없었어요. 대학 가서도 항상 교양 과목에서 영어는 A+ 받고 걔가 8,000단어를 완벽하게 띈 아이인데 원어민을 딱 붙였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 다른 학원 원장님도 어떠죠? 서울대학교 보냈다 그러면 막 서울대 보냈다 플랜카드 해가지고 막 선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보내고도 I was sad. 전 슬펐어요. 왜 슬펐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가면 뭐예요? 회화가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차라리 이태원에 있는 장사꾼이 낫지 않겠는가 고민했어요. 20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어머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도 수능 만점도 하지만요. 히딩크 감독이 그랬죠. 한국이 8강에 갔을 때 한국분들 와 좋다 그랬는데 I'm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결국 4강 갔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능 영어 만점을 해서 서울연고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한 거. 더 나가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만큼 회화가 가능한 이것까지 완성시켜 주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를 더 보너스로 요거까지 알아가지고 가십시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연고대를 갔지만 영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좀 특수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를 거쳐간 영어 선생님이 한 2,000명이 됩니다. 근데 영문과 출신, 뭐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조교하던 친구들도 원어민 붙이면 10분 못 버팁니다. 되게 영문과 출신 혀를 잔뜩 굴리죠? 근데 막상 붙이면 10분 못 버텨요.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major? 꼬물꼬물꼬물.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왜? 저는 저를 거쳐간 영어, 제가 인터뷰한 선생님이 2,000명이 남아요. 그들을 한 달 동안 교육시켜서 저한테 교육이 통과돼야만 현장에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많은 걸 관찰한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저 외국에 어학연수 1년 이상 갔다 오신 어머님 혹시 계세요? 1년 있다 갔다 오신 혹시 친구들 물어보세요. 1년 미국이나 캐나다 갔다 와봐야 50%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사람은 와 잘한다 그러지만 저 같은 전문가는 금방 허점을 알죠. 그리고 애들이 그 미국이나 캐나다 어학연수도 인솔에서 많이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외국으로 유학 갈 애들은 5%만 나가라. 정체성이 좀 안 된 아이들이 부모 없이 나가면 외국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마약도 있고 위험해요.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애들도 미국 가서 44%가 실패해서 중도하차고 돌아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에 갈 수 있는 애는 진짜 대학 교수나 과학자나 반기문 총장같이 진짜 머리가 아주 엑설런트하게 비범한 5%만 나가라는 거죠. 영어 회화 때문이라면 저희가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괜히 그 많은 기록이 아빠 나오고 가정 파탄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캐나다에도 재작년에 갔을 때 밴쿠버,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밴쿠버고 여름엔 시원하니까 이제 캘거리로 갑니다. 로키 산맥이랑 땀 한 방울 안 나와요. 너무 드라이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 보면 딸 둘하고 어머니랑 매일 저보다 먼저 식사해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 모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얘기예요. 아, 저거는 기록이 아빠구나. 근데 저는 몇 마디 섞어보면 얘가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꼭 뭐하러 여기 와 있을까? 미국에 가면 한 달에 보통 300만 원. 그죠?
그렇게 세모녀 오면은 6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뭐하러 왔을까?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3년 살던 만큼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국제적으로 뭐 큰 뭐 전문적인 거는 좀 자신이 없지만 우리 걸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해서 마이어가 왔을 때 막힘이 없이 의사소통하고 한국 사람이 어차피 문자어는 잘하니까.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깃발부대 쫓아다니지 말고 혼자서 익숙해지면 하면서 돌아다니죠. 저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말씀은 초등학교 때 수능 영어 만점에서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시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어떻게 3년 살다 보면 행화가 가능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대박이 되는 날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따 끝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우선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죠. 제가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분당에서 애들 가르쳐보면요, 유명한 학원이 뭐죠? 청담, 토피아, 아발론 그럽니다. 근데 그 학원들이 왜 인기가 있느냐? 얼마 전에 학원 원장님들 세미나도 보니까 학원이 되게 잘 되는 데 보면 되게 빡세게 시키는 데가 잘 되더라.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공부가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검판사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야, 너는 50개, 100개를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이 학원 마음에 들어. 너는 빡세게 이렇게 해야 돼. 애가 막 낑낑낑낑 매고 막 참 불쌍해요. 그 중계동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12시까지 집에 평균 10시간 11시에 와요. 그리고 숙제하면 1시에 자요. 그리고 그 엄마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읽지도 못하는 원서를 이렇게 두꺼운 거. 너네 학원이 이렇게 두꺼운 원서를 원어민이 영어로 가르치니? 그럼 우리 학원은 더 두꺼운 원서로. 더 많이 영어 원어민이. 애들 물어봐요? 다 몰라요. 왜 틀렸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엄마들의 허영심만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는 슬퍼요. 그러다가 영어를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어찌나 어머니가 극성으로 시켰는가 하면 영어를 갖다가 잠자고 일어나면은 과외 선생님이 기다렸다가 가르쳐요.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얘가 영어를 아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대 난 죽어도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니까 안 되니까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미국에 가서는 이놈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카운셀링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 마음에 상처받는 걸 치유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어머님들은 야, 단어 100개 아니면 너 집에 못 가? 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엄마는 뭐 어쨌든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애는 막 죽어라 1시까지 숙제하고 그럼 엄마는 행복해. 근데 아이는 불행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애가 물론 몇 %는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영어가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회사가 인조이 ECN이라고 했는데 왜 ECN인가 하면요, Enjoy Sea of English의 약자입니다. 옛날에 황 박사님이 와서 한국은 영어의 실개천만이 흐를 뿐이다. 영어의 바다에 푹 빠져라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영어의 바다에 푹 빠지다 어떻게 빠졌냐? 즐겁게 빠져라. 그래서 ECN이 Enjoy Sea of English이고 N이 Natural Method,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라. 실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영어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 게 확실히 알아두세요. 제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니다고 학원 원장님도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들 옛날부터 공부했던 영문법, 독해, 어휘력 공부하는 거는 문자 언어라고 그래요. 문자 언어. 문자 언어는 벙어리를 양산합니다. 또 하나는 음성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아는 이 방법, 학원에서 지금 청담, 토피아, 뭐, 여기 내가 또 문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강.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서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마 빡세게 시키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시키는 거. 어머님들은 행복하고 애들은 불행한 거.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이 결국 뭐냐면 문자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지력을 가진 아이라고 그랬어요. 천재가 아니라. 문자 언어로는 불가능,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해요. 문자 언어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 맞게 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지력이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로는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시죠. 자, 어머님 보세요. 자, 문자 언어가 우리 두뇌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5%만 쓰면 천재라고 그래요. 제가 공부에 굉장히 자신이 없는 아이들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 먼저 해주시는지 알아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야,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1개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더 많아. 2개요. 아니, 훨씬 더 많아. 100개요. 아니, 훨씬 더 많아. 그럼 애가 나중에 포기해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14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에서. 컴퓨터. 과학적으로 지금 사이언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만 쓰면 천재예요. 그거 못 쓰고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문자와 공부하는 거는요, 두뇌에서 이 글을 읽잖아요. 두뇌 일부분만 움직입니다. 촬영한 거예요. 눈으로만 하면. 근데 그림을 보여주면 1000kb로 두뇌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음성 언어로 영상이 들어오면 100만 킬로바이트. 그러니까 문자 언어로 1시간 공부한 거하고 음성 언어로 1시간 공부한 거하면요 100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온해 학습법이고요. 온해가 자네보다 굉장히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이 무엇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님? 네 글자? 네, 문자 언어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와도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왔어도 안 돼요. 무엇으로는 가능해요? 음성 언어 가능합니다. 왜? 100만 킬로바이트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두뇌 세포 활용도죠.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음성 언어를 말씀드리면요. 어머님 잘 보세요.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요, 특징이 일단 단어 읽는 것부터 어려워해요. 문장 읽는 것부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영어 싫어해요. 영어 두드러기 증상이 있어요. 영어에서 두려워하고. 근데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하게 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자, 발음을 잘하게 되면 음성 언어 하면 단어를 암기하기 쉬워지고요. 문장이 친숙해지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풋을 시킨다고 그랬죠. 인풋해야 아웃풋이 되는데요. 여기 원수 읽기가 있어요.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 언어로 또 이제 많은 걸 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시죠. 자, 언어 학습의 분명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님도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잘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인간이 만든 학설은 1년에 한 미학까지 갖다 버립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영문학자가, 언어학자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이론이 뒤집어졌어.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 이론이, 어머님도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학원에서 막 선전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딱 되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그게 뭡니까? 대자연의 법칙하고 일치한가 안 하는 거 보세요. 자, 요거 하나를 보시죠. 인간이 말하는 게요. 습득하는 방법이 듣기가 맨 처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말하기인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희가 이제 제 큰애랑 작은애가 있었는데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작은애가 이제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텐데 우리 한 사람이 그래요. 야, 시끄러. 언니한테 가. 가요.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못해. 기가 먼저예요. 어머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아이가 엄마라서 엄마 이렇게 하는 애 봤어요? 없잖아요. 문자 언어로 한 게 아닙니다. 대자연의 법칙은. 기가 먼저예요. 어머니 보세요. 장애인 있어요. 제가 그 장애인 옛날에 그 엘렌이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백인 남자 키가 작아요. 지네 나라 작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작으니까 지나는 난장인데 한국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키가 크고 이쁜데 농아예요. 여자분이. 이놈이 항상 이제 봉급을 타면 다 받았어요. 애기까지 낳는데. 그래서 내가 엘렌한테 안 주고 와이프한테 바로 줘요. 봉급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항상 얘가 뻥꾸를 하면 막 학부모님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하면 다 정보를 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옆집에 물어보니까 천주교 같아. 천주교 믿으니까. 근데 그 천주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니까 막 뭐라 그래서 엘렌 보고 야,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야, 저기 비장애인이 하나 걸어오고 있다 그러더래요. 저는 딱 기분이 나빠서 왜 나만 비장애인이야? 자기네만 다 장애인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을 때 내가 기분 나빴어요. 왜 나만 왕따 시키지?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린가 하면 같은 장애인이라도요. 태어날 때부터 농아는 말을 못합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장님은 기가 뚫렸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기가 뚫리지 않으면 회화가 안 돼요. 통이 이게 정상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황제가 신의 언어를 알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게 해서 건강한 아기를 갖다가 데려다가 인간의 소리 전혀 못 듣게 하고 풍족하게 의식주 제공했어요.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건강한 남성으로 자랐는데 인간 언어를 못해요.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말을 배우는 건 듣는 게 먼저예요. 어머님들 애기 때 잘 생각해보세요. 애기들이 처음에 엄마 얘기를 막 듣다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요. 음성 피질에서 인간의 소리와 잡음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으면 엄마라고 엄마 이렇게 해야죠. 그러다 나중에 지나면 엄마 정확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가 먼저예요. 인간의. 두 번째가 말하기입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그랬잖아요.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읽고 마지막에 쓰겠죠.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이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효과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를 두 번째예요. 이게 뭐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진시 황제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유엔 총장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연의 우리가 한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갑니까? 안 합니다. 물살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히 건너가야 되잖아요. 대자연의 법칙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모 학원에서 단어 100개 안 하면 집에 안 가. 빼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줄 알고 아이는 불행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근데 어머님 현재 뭐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읽고 쓰기를 먼저 하셨죠. 지금. 그렇죠? 대개 보면 처음에 보면 A, B, C, D 알파벳 배우시고 그 다음에 썬, 애플 쓰기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중학교 때. 그죠? 그리고 듣기 평가가 뒤늦게 생겼어요. 그때 14년간 총정리에서 연합고사 했을 때는 그때 처음으로 그때 학력고사는 이런 데서 수능에서 없었고 연합고사에서 20% 듣기 평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수능이 점점 올라가서 33% 이제 올해 들어와서 50%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듣기까지 됐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쳐가지고 말하기는 할 틈도 없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가장 약점이 말하기가 제일 약해요. 말하기. 듣기는 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뭐예요? 아이가 90%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시고도 해화가 안 되는 벙어리 영어가 해요. 자, 병이 났을 때 증상만 가지고 못 고쳐요. 병이 나는 원인을 알아서 원인만 제거하면 증상은 자동으로 낫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예를 보죠. 음성 언어를 채택한 핀란드라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 영어 말하기가 세계 3등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보시죠. 한국은 어때요? 몇 등이에요? 121등. 어디보다 못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10년을 갖다 영어 공부하고 121등이 뭡니까? 이게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그죠? 자, 그럼 핀란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해보니까요. 핀란드 국민들이 쓰는 단어가 2000단어 이내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을 지금도 감각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별도로 시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보통이 4000단어라고 했죠. 고3이. 상위권 8000단어입니다. 왜 몇 배의 단어를 알고도 왜 121등이냐 이거죠. 원인은 뭐죠? 문자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썬 하면은 썬 지각으로 딱 캐치해서 스펠링을 SU에 외웁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썬 하면은 어떤 히어링 센스로 청각으로 보이스를 캡처해야 돼요. 핀란드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음성 언어 단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여기 핀란드에는 교육위원회 고위 공무원인데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뭐예요? 문법 중심.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핀란드도 우리와 같은 문법 중심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죠?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아마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겠지만 아마 이거 한국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핀란드로 한번 보시죠.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조입니다. 걔네 그 친구들도 주어에서 끝나서 동사에서 끝나요. 우리랑 같아요. 어순이. 근데 이 사람들이 문법 번역식으로 했을 때 우리처럼 못했는데 음성어로 바꾸면서 전 국민이 세계에서 영어 말하기 3등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죠? 자, 음성어로 하면 장점이 뭔가 하면 일단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모국어 습득 방식입니다. 어머님들 한국어를 배우고 읽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영어에 10분질도 안 받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다 되잖아요. 사실 토익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한테 토익은 시험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시험이에요? 당연히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다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 자연스럽죠? 재밌습니다. 그 효과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같은 문법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뭐라는 얘기죠. 원리를 깨우치는 경우입니다. 자, 준동사가 왜 나왔느냐. 자, 이거 원어민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준동사가 왜 나왔지? 자, 보세요. 아빠는 신문만 봐요. 근데 엄마가 있죠. 만약에 한 집안에 엄마가 둘이면 어떻게 되죠? 칼부림 나죠. 그렇잖아요. 그 영어 문장의 법칙은 뭐예요? 한 문장 내에 본동사가 동시에 두 개 올 수가 없어요. 자, 원어민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라면 단순해지고 쉽게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like라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I eat apples. 나는 사과를 먹는다. 두 문장은 따로따로 하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하나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eat라는 동사하고 like라는 동사가 동시에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둘만 두면 칼부림 나니까 I like to eat apples 하면 한 문장이 되면서 칼부림 안 나죠. 이모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법도 번역식이 아니라 원리로 하면 재밌어요. 원리로.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개발이 된 거 계속 넘어가시죠. 네. 요거 한국교총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교수법은 한국교총에서 추천한 유일한 교수법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좀 보시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에빙하우스 박사의 설에 의하면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물론 잊어버리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싫어하는 걸 계속 기억하면 우리가 못 살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어떤 면은 또 마이너스되죠. 그래서 인간은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공부에서는 게 반대죠. 그래서 이분 복습하고 정규 복습했을 때는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더 효과가 높죠.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반복 학습. 자, 저희는 보면요. 이렇게 오토매틱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시험 점수 내는 거 아주 쉬워요. 아까 어떻게 하죠? 깡그리 도배하면 된다고 했죠. 교과서를 컴마까지 다. 그럼 저 애들한테 그래요. 야, 교과서 200번만 읽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짝짜려보고 미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요. 반복하는. 자기도 모르게 300번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노하우인데 이게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300번, 400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일반인에는 이제 한번 잊어버리, 이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요. 천재는 그냥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음성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문자로 하게 되면 1KB 뿐이 두뇌 세포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영상하고 소리가 들어가면 얼마큼은 100만 킬로바이트의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음성어로 하면.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또 보시죠. 요거 한번, 어머니는 시간 있으시면요. TV 다시 보기에서 그 KBS 1에서 그 한국인이 영어 회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게 나온 건데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맨 처음에 아기가 엄마 계속 듣다 보면 청각피실에서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소리와 자본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소리의 의미를 애플 하면은 이 사과 의미까지 기치는 거죠. 마미 하면 어머니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브로카 영역으로 하면 주어 동사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국어로 배우는 애들은 영어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힘 안 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 피질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입 주변에 100
몇십 개의 신경세포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말이 나올 때 이게 유소음이냐 무소음이냐, 바람이 나오는 위치, 혀의 위치, 입 모양의 소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규칙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문장 수가 너무 느립니다. 그 다음에요. 애기와 같이 느리죠. 음성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실제로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어 공부하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accept, accept,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띵동하는 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특허냈어요. 그 다음에 해와.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Sightseeing? 네, 그 다음에요. How long do you plan? 네, 미국 현지에 가서 촬영한 거고요. 팝송 거죠. 팝송을 보면요, 이게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소리만 나오는 거는 판권료 10%만 주면 돼요. 영상까지 나오면 10배를 줘야 돼요. 근데 효과는 더 높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가 문자로 공부했을 때와 음성을 했을 때 실제적인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했던 애들이요. 우리 원장님이 가르친 학생인데 여기 두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 6학년입니다. 공시통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새 좀 봐. Look at the bird. 조심해, 줄리. Watch out, Julie. 와우, 아름답다. 난 꽃을 좋아해. Oh, it's beautiful. I like flowers.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please? 물론이에요. Sure. 내 나이가 몇이니? How old are you? 오케이. 8살이요. 자, 이건 이제 어린 학생이고 6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eoul Middle School? 길 건너 버스 Take 정류장에서 the 700 bus from bus stop across the street. 얼마나 좀 버스가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ate?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 Which 거예요? bus are you talking about? 지선 버스요. The local buses. 5분에 한 번 가요. He comes every 5. 어머니 어저께 그 뉴욕에서 폭파 사건 한번 보셨죠? 그 동시통역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동시통역입니다. 그 우리 그 동시통역 그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아까 교과서를 갖다 전체 통번역했잖아요. 이 아이는 6학년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4학년 정도는 문장이 보통 4개에서 5개가 한 단어에서 문장이 됐어요. 6학년 거는 5에서 7단어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체화의 차이는 아시죠?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체화는 평생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봉투 안에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 한번. 음성언어 단어 초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저희가 개발한 건데요. 특허까지 냈습니다. 초등학교 8년 단어는요. 3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3단어를 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체화를 시킵니다. 근데 요새 그 영문 어떤 교과서를 쓰거나 이런 단어집을 쓰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아이들이 지금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 문법 외우는 것도 힘든데, 예문을 자기 자랑하는 거 아주 길고 복잡한 거 많이 써요. 저는 반대합니다. 가능한 한, as possible, 아주 easy and simple sentence. 쉬운 걸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편집자한테 부정관사 어나 덜을 빼고 3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초등학교 800단어 만들려고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중등 단어 나오죠? 중등 단어요. 네. 중등 단어는 제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4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이 예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한번 보시죠. 중등 단어 플라워라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히트라든가 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보면 어때요? 보통 뭐 전치사라든가 어나 더라는 정관사나 부정관사 빼면 보통 4단어가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능 단어 보시죠. 자, 수능에 머슬이랑 디지즈가
이거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수능 단원은 5단원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우리 특허를 냈거든요. 수능 단원 보시죠. 여기 머슬 나오고 디지즈 나오죠. 어메이징 나오고 그러면 이 5단어가 안 넘으면 지금 이 문장이 5단어가 안 넘으면 지금 금방 이 학생이 한 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중등단어, 고등단어까지 예문까지 전부 다 스피킹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1단계 하죠. 자동차가 처음에 1단으로 하죠. 시간 지나면 2단, 3단 가속도가 붙잖아요. 가속도가 붙으면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수능 단어까지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 아시겠지만 요새는 수능이 어떻게 되죠? 독해가 50%죠.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아는데요. 고등학생들 지도하다 보니까 9등급 중에서 서울에 있는 애들의 경우는 3등급부터 모의고사에서 다룬 문제가 좀 있어요. 20-30% 있는데 죄송하지만 부산이나 대구에 보니까 2등급부터 단어의 문제가 있어요. 알고 물어보면 솔직히 모의고사에 몇 퍼센트? 30% 몰라요. 2등급. 그러면 자, 아까 이 아이는 지금 6단어, 7단어 갖다가 수능만 통번역했잖아요. 수능 단어 이거보다 쉽죠. 가속도로 수능 단어가 전부 체화가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독해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어민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만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그 어학기를 따라서 크게 하고 나중에 여기 원장님 통해서 좀 보시고요. 원서 리딩을 2개를 하게 된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서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서 리딩 레벨인데요. 미국의 르네상스에서 한 건데 이 4.0이 수능 레벨입니다. 수능 레벨을 원서 읽기로 인풋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AMS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법칙을 해서 수능 단어까지 짧은 시간에 체화를 시킨다면 인풋이 되죠. 그러면 아웃풋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문과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여기 특허난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죠? 머리를 쓰지 않고 입을 쓴다. 입을 쓰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이 빨리 마스터합니다. 그건 아니죠. 체화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행복하고 아이가 불행한 거 시키지 마세요. 더 이상은. 그거 솔직히 상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특허됐고요. 자기도 모르게 200번 반복하고요.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라는 건 뭐죠? 어머님이 한국어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훈련하면 누구든지 다 돼요. 사실 회화는요. 한국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어 회화는 학문이 아니에요. 기능이고 이건 환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 캐나다 날아가시면 영문과 졸업한 부모님보다 7살짜리 꼬마가 더 빨리 회화 배웁니다. 훈련이고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능 영어 만점. 그리고 3년 살다 보면 회화 수준 완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머님들에게 질문 받는 시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다 5년 이상 실전 체험에 의해서 경험한 걸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네.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두고 몇 학년이시죠? 중3이에요. 아, 예. 중3이고 이제 초4 올라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원서책을 좀 많이 보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전혀 늘질 않는 거예요. 엄마님에서. 그래서 엄마가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말하기, 음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우리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일주일에 아이들이 가봤자 학원에 2번 정도 가서 과연 그걸로 실행을 했을 때 그만큼 평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런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원서를 읽을 때 얼마만큼 단어를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단어를 외웠을 때 그 아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건지,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기적의 예,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설명.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단언한 건데요. 여기 원장님한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왔죠. 그동안은 이제 절름발이 문자 언어는 돼 있었는데 음성 언어가 없었어요. 두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기 영어 학원을 보내면 다른 일체 학원이나
가외나 다른 학습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믿고 맡기시면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틀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다른 학원이나 학습지를 안 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보내주셔야 돼요. 2번이면 일단 절대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면은 이제 원서 읽기 따로 하고 AMS 따로 2가지를 동시에 시키시면 되고요. 오면 단어 외우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키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원장님이 경험담 한번, 여기 보면은 재밌게요. 애가 새로운 애가 왔어요. 다른 학원에 잘려서 온 애예요. 잘려서 온 애가 경험담을 얘기해 보시죠. 상인 원장님이나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원래 저하고 함께 센트럴 리딩 3년 전부터 하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새로 접목해서 좀 보완을 많이 성공적으로 하시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수부 상인동 월성동에 학원 2개를 지금 AMS 프로그램과 원서 리딩 운영을 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붐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제가 이제 드렸는데,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오늘 원장님도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열정이 생깁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열정이 생기고, 이 프로그램은 워낙에 이제 음성언어라서 음성언어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죄송한데 바쁘시니까 예. 아까 네. 좀 잘리네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애, 그다음 아주 못하는 애, 모든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돼요. 이제 학원을 이제 가다가 이렇게 못 갔어요. 이렇게 애가 성격이 특이해가지고 그 반에도 못 버티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별 진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애가 시간 관념이 없대요. 그래서 시간 관념이 늦게 오고 막 이런데, 그러면 막 클래스 수업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도 왔을 때 괜찮아요. 다른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애가 왔을 때, 그 아이가 왔을 때 다른 아이가 그냥 얘기하세요. 여기 없으니까, 그 아이가 없으니까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 아이 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학생도 하니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다이얼로그 7초짜리를 잘 못 외우는 애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 저희 학원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더디게 갔지만 5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교과서 듣기 리스닝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하고 체크하고 그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AMS 기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외우는 게 하도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금방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애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 다 같이 놀라운 이런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보통의 경우에는 암기라는 이런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메타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구름 위에서 비행기 타고 쭉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확실한 방법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큰 효과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님 초청이 있어요. 그때 보여드리면 학부모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정말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정말 재밌게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로 날아간다는 건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죠. 이 친구가 얘기한 구름이라는 뭔가면요. 자, 영어를 100개를 외워야 돼. 문법, 투부정사, 이유, 어린, 목적, 결과, 조건, 골치 아파. 그런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음성언어로 하면 구름을 벗어나서 바로 sunshine, 밝은 태양을 본다는 거예요. 음성언어로. 그런 장애물을 겪지 않고 간다는 뜻이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영어 포기한 아이들,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소위 잘린 애들 와서 순간적으로 이게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 놀래고 어머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할 겁니다. 보통 빠른 애들 2주면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증거가 나오거든요. 어머님 불러다가 직접 보여드려요. 이거 하는 거를. 어떤 어머님은 이거 찍어요. 찍어가지고 우선 남편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집안이 행복해져.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는 동시통에 간다, 우리 딸은. 그렇죠? 2주부터 이게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특히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았던 애들은요, 어머님 적어도 3일은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서 리딩하고 AMS를 2가지 다 시키시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충분히 좀 노출해 주시죠. 불편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셔서 내가 너무 죄송해서 옆에 간단한 뭐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보시고. 질문은 안 받아도 돼요?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개별 질문 상담 하고. 아니, 질문 있는 분들 공개적으로 받고 나서. 예. 몇 살부터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요, 언어라는 거는
두뇌가 LAD가 살아있잖아요. 어릴수록 사실 괜찮고요. 그리고 적어도 뭐 6살 이상, 7살 때부터는 개념이 가능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3일을 보내주시는데 집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매일 하면 이거는 매일 하면 돼. 50분씩. 그러니까 이제 원서 리딩 50분 하고요. AMS 음성어 50분에서 일주일에 3번. 저기 손 하셔도 예. 최악. 예. AMS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다룬 팝송이나 아니면 예, 그겁니다. 그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영상으로 수업하게 돼 있어요. 하니까 하는 프로그램들 애들 단계별로 여기서 프로그램을 딱 개인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 안에는 영상을 하면 프로그램이 정말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초등 수준의 회화 프로그램부터 성인, 대학, 준비생, 토익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있더라고요. 강남에서 뭐 에세이 근데 있죠?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 세팅해서 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건 이제 선생님이 몫이더라고요. ESL하고 여기 AMS랑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SL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의 영어를 망친 사람들이 네. 죄송하지만 첫 번째 영문과 교수님들과 그들을 위해서 배출된 제자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영어를 망친 주범이라고 보고요. 죄송하지만 문자 언어를 하니까 그분들은 문자 언어를 빼고 음성 언어를 하면 다 실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회화 안 되시니까.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영어를 망친 게 사실 ESL입니다. 왜?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병강동은 불을 켜기 위한 거고 이거는 뭐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ESL이라는 게 원래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요. 그럼 계속 귀는 뚫립니다. 근데 스피킹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스피킹을 교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귀가 안 뚫린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 하버드대학교 무슨 영문학 교수가 만든 뭐 ESL 프로그램 포장해가지고 속에는 ESL인데 겉에는 뭐 ECC, 뭐 원더랜드, 뭐 상황 SLP 뭐 해왔는데 결국은 다 ESL이에요. 그건 뭐예요? 귀머거리한테 말을 시키면 똑같아요. 귀가 안 뚫린 상태에서 스피킹 시키면 안 돼요. ESL이 대한민국을 망칠 또 하나의 주범입니다. 그거 아시죠? 하지만 ESL은 초기 이민자들한테 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 원래가 이거 배우려면 첫째 귀를 뚫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귀를 뚫어주는 과정은 없어요. 스피킹에 포커스를 맞춘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궁금한 걸 제가 그것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끝낼까요? 예, 그렇게 자, 하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